B팀 이동진의 파이하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뵐 때마다 설레기도 하고 무척이나 유쾌해지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하정우 배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사실 파이하키아 방송을 한 6년쯤 했는데 네. 두 번째 나온 배우가 최초세요. 아, 그런가요? 네, 저 입장에서도 너무 떨리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초대해 주셔서. 네. 2년 전에 이제 비공식 작전으로 저희랑 한번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으시고요. 네. 이번에 로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번 영화는 세 번째 감독도 연출작이라서 네. 더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그렇죠. 그 감독과 주연 배우를 이제 동시에 맡게 되었는데 네. 그만큼 무겁고 부담스러운 거죠. 네. 세 번째 작품을 연출한다고 하셨을 때 네. 이전에 두 작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2013년도에 롤러코스터가 네. 있었고요. 15년도에 화상관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기내에서 일어나는 재난 영화의 형식을 빈 해프닝 코미디 같은 거였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휴먼 드라마, 휴먼 네. 코미디 같은 거지 않습니까? 둘 중에 어느 길을 가실까 했는데 네. 세 번째 영화는 상대적으로 약간 데뷔작에 더 가까운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정우스러운 네. 어떠신가요? 허삼관까지를 이제 끝내놓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죠. 네. 그래서 세 번째 연출작은 어떻게 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나다운 걸 해야겠다. 내가 정말 만들고 싶은 것을 해야겠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었고 네. 그래서 어쩌면 롤러코스터와 어떤 비슷한 그런 느낌의 영화가 아닌가 로비라는 작품이. 네. 영화가 이제 출연한 배우나 감독을 닮아했다는 얘기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를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오랜 세월 하정우 그 배우님의 연기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팬으로서 굉장히 하정우스럽다라고 느끼거든요. 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세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저는 좋은 느끼시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사실은 두 번째 작품이 나온 게 뭐라고 할까? 연출작으로 따지게 되면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네. 2015년이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일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신데 두 번째 작품과 세 번째 작품 사이가 좀 약간 인터벌이 길었어요. 네. 그것은 이제 감독 측에 대한 본인의 생각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기회가 그렇게 됐던 건가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향성 세 번째 작품은 어떤 식의 작품, 어떤 색깔의 작품을 할 것인가가 네. 뚜렷이 서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준비했었던 작품은 하나 있었어요. 서울타임즈라는 네. 가제 그런 파파라치 언론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시나리오 3곡까지를 개발을 하면서 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너무 또 머리로만 또 이 영화를 설계하고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머리로만 설계한다라는 그 말이 너무나 상업적이고 네. 뭔가 이 영화를 순수하게 이 감독으로서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이 영화가 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쉽게 말씀을 드려서 네. 성공했으면 상업적으로 좋겠다. 성공을 했으면 네. 좋겠다라는 것에 포커싱이 너무 맞춰지는 거예요. 네. 일단 첫 번째 스텝 자체가 좀 불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과감하게 덮었어요. 아이고. 네. 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차후에 나올 수도 있고요. 네네네. 네. 시나리오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네. 제 사비를 들여서 개발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정말 보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것이 마음속에서 딱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이 로비의 소재, 네. 이 이야기를 이제 딱 만나게 됐던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살짝 걱정했던 건 제가 골프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모르고 네. 초대 손님이 올 때는 약간 맞춰서 옷을 입는데 네. 골프회가 없어서 그나마 가장 비슷한 걸 제가 진짜, 지금 네. 입은 거예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허사하십니다. 네. 근데 영화 속에서 약간 골프 전문 용어가 무슨 멀리건 같은 용어가 네. 나오기도 하고 속설로 이제 약간 알까기 같은 네. 용어들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근데 전혀 모르는 룰조차 모르는 사람이 봐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아, 네. 그런 측면에서 와 하정우 씨의 유머 스타일이 제대로 통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받았는데 네. 네, 코미디 영화로 다시 돌아오신 거잖아요. 네. 어떠십니까? 일단 처음에 롤러코스터의 그런 블랙 코미디 형태의 이제 이야기, 그 표현 방식이 그때 당시에는 조금 낯설으셨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롤러코스터 같은 류의 영화, 네네네. 그런 별로 화법, 없죠.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롤러코스터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네. 그것에 관련된 쇼츠들과 아. 소위 얘기하는 짤들이 네. 돌아다니면서 네.
최적이죠, 뭐 그 영화가. 네, 같이 함께 작업을 했던 이지훈 배우가 네. 그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7년 후에 CF를 찍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딱 보면서 네. 이제야 통했구나. 이제야 이게 시대를 사람들이 앞서간 영화였어요. 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지훈 배우가 그 상업 광고를 딱 찍으면서 네. 아 이제 그 대사의 템포나 어떤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어떤 기괴함이나 네, 네. 네,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그러한 것들이 아 이제는 좀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 시대가 왔나?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이 로비의 작업을 처음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드린 대로 약간 그 롤러코스터가 굉장히 그 당시로서 이제 생경한 부분도 있었고, 네. 정반대로 이제 신선한 부분도 있었고 이랬던 영화인데, 롤러코스터랑 이 영화가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있고요. 네. 그 사이에 10년이 이제 그 사이에 또 더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두 작품이 굉장히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일종의 약간 해프닝 코미디로 볼 수도 있고요. 한정된 공간 속에서 굉장히 괴상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특히 배우들 입장에서는 앙상블 연기를 해서 이 이야기가 막 요절복통 흘러가는 이렇다는 측면에서 이제 두 영화가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배우들에 관한 측면을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영화의 연기는 한두 사람이 잘해서는 안 되는 연기이고 거기 출연하는 10여 명의 배우가 굉장히 서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리듬과 호흡이 잘 맞아야지 가능한 앙상블 연기예요. 이런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이 연기에 관한 흐름을 잡고 가셨습니까? 감독으로서. 일단 두 번째 연출차 끝내놓고 또 많은 감독님들과 작업을 해오면서 더더욱더 느꼈던 거는 이 캐스팅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로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 로비의 이 배우들을 캐스팅을 할 때 정말 그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잘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1번으로 체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캐스팅된 배우들이 다른 작품에서 어떻게 연기를 하고 어떤 화술의 리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그런 표현의 센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많이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 그 역할에 모시게 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다 이제 이 캐스팅이 다 완료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배우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우리는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기존 영화나 드라마에서 리딩하는 것보다 한 10배 이상씩 모여서 계속 연습을 했죠. 뭐 전체 리딩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번 정도 하게 되는데 이 영화 로비 같은 경우는 그냥 단역까지 다 와서 한 30명이 넘는 인원이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10회 정도를 했었고 전체 리딩을요? 그 다음에 그 그룹별로 나눠서는 거의 한 30회 정도 모여서 이렇게 리딩을 했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일단 굉장히 진지하게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완전히 그냥 하이퍼 리얼리즘 연기로 이거를 했으면 좋겠고 어떠한 코미디적인 대사든 어떤 타이밍이든 그것을 절대 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였었어요. 그리고 대사 템포 같은 경우는 그것은 뭐 물리적으로 연습하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모여서 부분 리딩에서 계속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개인 연습을 좀 부탁드렸고 했었죠. 바로 그런 게 영화에서 그대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대사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버벌 코미디, 그러니까 약간 말로 하는 코미디, 빠르게 또 대사 치는 경우가 있고 대사 사이 인터벌도 짧고요. 또 그 양자 사이에서의 그 리듬감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저는 이 영화에서 이제 대사 자체가 너무 이제 웃기고 재밌고 잘 작성됐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대사를 말할 때 그 자체가 약간 음악처럼 들리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제 박병원 배우라든지 뭐 최시원 배우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예 이제 명확하게 캐릭터가 아주 괴상하게 구축이 되어 있어서 저런 말을 실제로 한다면 막 어색해서 막 닭살일 텐데 영화에서는 그게 너무 잘 어울리는 대사로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 방식들 같은 것이 정말로 이게 숙련되어 있고 숙달되어 있고 잘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는데 그게 이제 리딩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그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 사실은 이게 계속 리딩 때 이 대사 템포나 빠르기를 제가 계속 주문을 하면 사실은 뭐 배우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면서 점점 그 관성에 의해서 되게 빨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것을 좀 경계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편집을 해주신 김상범 편집 감독님께서 그때는 롤러코스터는 같이 못했어요. 네. 그 허상감부터 같이 했는데 그 편집 감독님께 안 본 눈, 안 들은 귀의 어떤 그런 역할자로서 네. 네, 굉장히 후반에서 그러한 리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쭤보고 또 그 템포감을 많이 조절해 주셨고 네. 이게 또 대사량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네. 사실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음악을 붙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처음에 이 영화의 음악의 장르를 힙합으로 생각을 했는데 힙합에 랩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다 엉켜버리더라고요. 가뜩이나 대사도 많은데. 네네. 네. 그래서 컨셉을 중간에 이제 네. 음악 컨셉을 바꾸게 됐던 거고 네. 정말 최종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음악 감독님과 이 영화에 나오는 스코어라든지 네. 어떤 큐로 쓰이는 음악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고민하고 또 만들어주시고 네. 네, 아주 애를 엄청 쓰셨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첫 번째 영화, 두 번째 영화에서는 주연을 하셨고요. 네. 첫 번째 영화에서는 약간 관제사인가요? 네, 잠깐, 맞습니다. 잠깐 나오는 네. 정도로 하셨는데 세 번째 영화에서는 이제 감독과 주연 함께 맡으셨잖아요. 감독으로 연출까지 해야 되는 배우가 주연까지 겸하게 될 경우에 배우의 연기가 어떨까 이런 걸 이제 직업적인 이유로 유심하게 보기도 네. 하는데 네. 이 영화에서의 하정우 씨 연기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정우 씨가 사실은 가장 잘하는 연기,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연기 중에 하나가 코미디 연기 너무 네. 잘하시잖아요. 네. 의문스러운 코미디 연기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영화에서는 사실 하정우 씨 코미디 연기가 거의 없고요. 네. 뭐 기껏해야 그 연습장에서 이제 게임 내기 골프 이겼을 때 뒤에서 혼자 살짝 네. 좋아하는 거 네. 그런 정도의 연기일 텐데 그것도 이제 그 인물의 소심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영화 속에서의 하정우 씨 연기는 하정우 씨가 배우로 출연했던 다른 영화의 연기랑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그게 아마 감독으로서의 어떤 생각이 투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 다시 네. 말하면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창욱이라는 캐릭터는 영화 속에서 다른 배우들의 연기를 담아주는 환경처럼 저한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놀랍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영화의 어떤 내러티브의 아주 중심이 되는 어떤 뼈대 혹은 네. 줄기, 그것을 관통하는 어떤 그런 라인의 어떤 그런 인물인 거죠. 네. 근데 그 이전에 허삼관을 영화를 찍고 나서 네. 어떤 선배가 저에게 왜 너 자신은 챙기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네. 무슨 의미일까? 네. 왜 정작 감독인 네. 너가 연기를 하는 허삼관을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지 않다. 네. 근데 그게 아직은 뭐 100% 그 말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하지만 계속 걸려 있어요. 뭐 엄청난 말 같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로비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네. 그 창욱이란 연기를 할 때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신경을 썼던 것이 좀 더 이 인물이 어떤 기능적으로나 네. 어떤 다른 표현적으로나 네. 좀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연기를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근데 어쩌면 그것이 이 극을 이끌어갈 때 기능적인 측면에서 좀 더 명확하게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코미디라는 게 이제 인물과 인물 사이에서의 미끄러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인물과 세계 사이에서의 미끄러짐 같은 것을 보여주는 데서 네. 코미디의 리듬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영화는 사실은 이제 창욱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성실하고 네. 자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인데 네. 딱 하나 세상에 제대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스스로를 어필하거나 이런 것을 잘 못하는 인물이지 네. 않습니까? 네. 좀 네. 딱딱한 인물인 거잖아요. 네. 그 사이에서 이제 나오는 엇박자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일 텐데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영화의 전체적인 어떤 기획 같은 걸 보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스포츠 영화로 볼 수도 있고 네. 또 비즈니스 드라마로 볼 수도 있는데 영화의 플롯 자체는 사실상 케이팝 무비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범죄의 목적, 뭔가를 훔치든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네. 사전에 공모를 치밀하게 하고 네. 선수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팀을 짜고 네. 그다음에 실행을 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뭔가 엇박자가 네. 나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영화는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이 케이팝 무비의 플롯을 갖고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맞습니다. 각본까지 쓰였으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케이팝 무비를 굉장히 좋아하고 네. 아마 그래서 영화 중간중간에 쓰여졌던 그런 음악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케이팝 영화에 나오는 스러운? 음악 같은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는 오션스 11의 음악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오션스 11, 오션스 12에 나오는 그런 음악들을 많이 참고를 하면서 레퍼런스를 삼기도 했었고 네. 일단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리크루팅을 하고 모여서 네. 어떤 그런 한정된 공간 안에 들어가서 네.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맞이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자체가 네. 일단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제가 그러한 어떤 형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로비의 어떤 구조를 짤 때 아마 그런 것들을 유감 없이 이렇게 표현해낸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같이 집필을 한 또 작가님에게도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감독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배우들을 뽑은 다음에 뭐 그 연기를 이끌어내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배우를 뽑는 과정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리크루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감독이 이제 연출을 계속하게 될 경우에 네. 기본적으로 자기 팀을 이끌어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무슨 하정우 사단이다 누구 네. 사단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근데 흥미로운 건 첫 번째 영화랑 두 번째 영화도 그랬지만 네. 이번에 세 번째 영화까지 물론 약간 시간의 인터벌이 있지만 이 두 편에서 나온 배우가 누가 있었을까 생각하면 성동일 씨 정도? 그 외의 배우들은 사실은 거의 다 적어도 연출작에서는 처음 하신 네, 맞습니다. 그런 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또 신기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사람이 팀워크가 너무 중요하고 한 10명쯤 나오는 이런 앙상블이 중요하잖아요. 철저하게 캐릭터에 대해서 맞는 배우를 캐스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 생각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게 됐냐. 그랬을 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감독님들이 그 캐스팅의 과정을 제가 목격을 하고 지켜보면서 네. 그 캐스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무슨 친하다라고 해서 네. 그 자리를 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캐릭터를 두고 네. 이 역할에 누가 제일 잘 맞는지에 대해서를 네. 먼저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배우로서 참여해서 했던 그런 작업을 했을 때 감독님들의 어떤 선택이나 그러한 것들을 많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겹치지 않고 뭐 이게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캐스팅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 캐스팅을 보면서도 영화 속에서 이제 창욱의 그 MBTI가 ISTJ로 나오는데 네. 진짜 ISTJ가 한 캐스팅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네. 실제로 하정우 씨는 ISTJ인가요? 아니면 ISTJ도 나오고 뭐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때 이렇게 달리 나오긴 네. 하지만 ISTJ 나온 적이 있으신 네, 거잖아요.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합리적이면서도 네. 네, 그렇게 팀을 짜신 건데요. 사실은 영화를 보면서 배우들에 대해서만도 다 하나씩 짚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김의성 씨 경우인데 네. 김의성 씨는 어쩌면 이렇게 얄밉고 징그럽게 연기를 하는지 죄송합니다. 이게 찬사의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감사합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서울의 봄이라든지 네. 혹은 뭐 부산행 같은 데서 굉장히 밉살스러운 연기를 하셨잖아요. 네. 너무 잘 연기를 잘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김의성 씨랑은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김의성 선배님, 그러니까 편하게 의성형이라고 할게요. 네. 개인적인 친분도 있어서 의성형이 평상 굉장히 귀여운 구석이 있으세요. 네. 그다음에 정말 나이를 떠나서 20살 어린 친구하고도 친구처럼 지내시는 네. 분이세요. 격의가 없으시죠. 네. 그리고 또 때로는 굉장히 진지하기도 하고, 네. 굉장히 뭔가 아카데믹한 부분도 있고 말씀을 하실 때, 네. 그랬을 때 이 최 실장이라는 역할을 맡았을 때, 네. 그러니까 그 최 실장 본인은 굉장히 이게 호이고 뭔가 같이 말도 잘 통하는 사람이라 착각을 하고 네. 어떤 세대를 아우르고 네. 뭐 그렇게 그리고 본인 일은 또 굉장히 잘 해 나가고 그러니까 이 극중 안에서 진 프로에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그냥 사적으로 아는 의성형의 귀여운 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네.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되게 징그럽고 거북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다음에 연기도 정말 본인이 그렇게 그 이동희 대사 중에 정말 오늘따라 귀여우시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데 옆에서 계속 MSG를 네. 치죠. 네. 그걸 본인이 진짜 그걸로 알고 있는 네, 거죠. 굉장히 자기는. 나이스하고 네.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거를. 누구한테는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네. 그게 다 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캐릭터의 세팅은 전혀 그렇게 되지도 않고 흐름은 점점 이제 그 더러운 곳으로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 네. 더러움으로 네. 그랬을 때 굉장히 그런 것을 잘 디자인을 하고 의성이 형과 잘 이야기를 하면 네. 아주 괴상한 괴랄한 네, 그런 맞습니다. 캐릭터가 등장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영화 초반에 이제
그 돋보기 안경을 쓰고 이제 짐 프로의 동영상을 보는 장면이 있는데, 네. 예, 그래서 그거 그냥 그 모습이 딱 이미지적으로 네. 네, 딱 표현하고 싶었던 그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배우한테 많은 것을 많이 맡기셨죠? 그 네네. 캐릭터의 경우에.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영화를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촬영장을 직접 가본 건 아니니까 분위기를 약간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촬영하면서 굉장히 재밌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배우들도 어떤 표정이나 어떤 방식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최시원 씨라든지 네. 아니면 강말금 씨라든지 네. 이런 분들은 그런 캐릭터를 맡은 게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재밌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영화에서 느껴져요. 아주 인위적이면서도 그 배우들하고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 두 배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말금 씨 같은 경우는 네. 기존에 말금 씨가 이제 연기했던 캐릭터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적이고, 그러네요. 네. 네. 뭐 험불하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나이보다 더 많은 나이를 연기를 해야 되고, 네. 좀 뭔가 비극적이고, 네. 뭔가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뭐 그러한 이제 말금 씨를 딱 생각을 강말금이라는 배우를 딱 떠오르면 이러한 이제 연관 단어들이 이제 떠오르는데 저는 그냥 굉장히 세련되고 그냥 멋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더 단순하게 아름답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말금 씨를 보고선. 네. 네.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그러한 헤어를 하고 그러한 의상을 입고 나와서 그거와 상반되는 단어들의 약간 좀 저속한 단어 표현이라든지 어떤 그 캐릭터적인 어떤 그 속물적인 캐릭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한 캐릭터에서 나오는 그런 대사들이 대비가 되면 굉장히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아마도 강말금 배우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뭐 물론 강말금이라는 배우가 굉장히 연기를 잘하고 연극 무대 출신이어서 화술의 템포라든지 발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아주 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그냥 외형적인 디자인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제시를 드렸었고 네. 그 외에 화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인의 직접 고향인 부산 사투리도 그냥 하시고 네. 해서 이제 같이 만들었던 캐릭터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굉장히 웃긴 굉장히 코미디적인 캐릭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통한 들어요. 뭐 장부 같은 캐릭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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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최시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오는 이 인물들 중에서 가장 연예인스러운 네. 또 반대로 그거에 대척점이 있는 사람은 그 강혜린 배우. 네. 네. 그러니까 딱 영화를 봤을 때 진짜 프로골퍼가 네. 연기를 그런 좀 했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것이 의도였고, 네. 그것이 이제 그렇게 딱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성공적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시원 같은 경우는 극 중에서도 아이돌 출신의 이제 영화 배우의 설정인데 어떤 그런 좀 셀레브리티 같은 어떤 자세나 어떤 이런 네. 뭐 행동이나 네. 약간 아이돌 출신다운 어떤 그런 면모가 장점으로 또 작용할 수도 네. 있고요. 그래서 제일 최시원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그 캐릭터에 이제 다 넣었던 거고. 네. 호랑이의 울분을 가진 수사스름에 억눌린 감정 뭐 이런 대사가 나왔잖아요. 이런 말로 하기도 지금 어려운데요. 네. 이런 굉장히 문어체스럽고 물론 그것이 극 중에서도 배우가 연기했던 과거의 영화의 대사로 설정이 되어 있긴 한데 말씀하신 김에 웃긴 대사가 너무 많아서 몇 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혜수 씨랑 또 박혜수 씨가 또 워낙 그런 연기를 잘하시는데 그린벨트 거를 또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가만 좀 있어라라는 거를 그냥 옆에 누워만 있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오래 누워만 있었더니 욕창이 생긴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표현들 같은 건 와, 저 사람들이 실제로 저렇게 말할 것 같기도 하고 그 대사 자체가 너무 웃기기도 하고 이런 걸 어떻게 제가 최동훈 감독님의 대사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 느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까 K-POP 무비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특히 최동훈 감독님의 그 첫 번째 작품 범죄의 재구성. 범죄의 재구성에 보면은 그 이제 인물들이 모여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이제 막 주고받는 대사라든지 이제 그 대사들을 보면서 참 그때 막 지금까지도 저는 그게 너무나 행복한 거 이제 보고 있으면 듣고 있으면 너무 행복한 보기만으로도. 그래서 사실은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최동훈 감독님의 대사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면 이 인물들과 내가 만든 영화에서 어떤 그렇게 좀 돌려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네, 그래서 쓰신 대사. 네, 최동원 감독님하고 예전에 인터뷰할 때 들은 이야기는 그런 대사를 본인이 쓴 다음에 항상 본인이 읽어본대요. 네네. 감독으로서 네. 혹은 각본가로서. 네. 어떠세요? 이렇게 딱 한번 쓰신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쓰신 거잖아요. 네. 쓰시고 나서 이런 대사를 더군다나 연기자시니까 네. 혼자서 이렇게 다른 배우들의 연기 이런 혹은 대사도 다 해봅니까? 말로? 그럼요. 저도 다 해보죠. 저도 다 해보고. 입이 얼마나 잘 붙나요? 네, 그래서 리딩을 많이 하는 것도 네. 그러한 대사들이 잘 이렇게 전달이 되거나 그게 어떤 코미디적으로 이게 표현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네. 네, 생각을 좀 이렇게 그래서 리딩을 좀 많이 하는 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의외로 나오는 캐릭터가 이제 호식이란 캐릭터인데 네. 이름이 호식인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네, 네, 그쵸. 바가지 머리를 하고 나왔는데 이름이 호식이에요. 네. 거기다가 나중에 가명을 쓸 때는 또 심지어 정국이라는 이름으로 네. 쓰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식의 어떤 캐릭터를 만들 때 어떤 원칙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캐릭터만의 특징으로 너무 괴랄하게 그야말로 네. 만들어져서 그 캐릭터는 이제 뭘 해도 웃긴 건데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캐릭터를 이렇게 설정을 하신 건가요? 글쎄요. 사실 이게 뭐 그냥 네. 고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얻어 걸리는 것도 많고, 네. 네, 그 배우를 직접 만나서 네. 네, 뭐가 떠오르는 것도 있고, 또 그 배우들이 또 다 해주는 것도 있고. 근데 그 호식이라는 캐릭터는 엄하늘이라는 엄하늘 감독 배우? 겸 배우예요. 아, 네. 네, 이동희 배우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동희 배우가 어떤 영화에 독립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같이 출연한 친구가 엄하늘이라는 사람인데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독특한 사람을 처음 봤다. 이동희 배우가 저희 그때 당시에 이제 조 감독한테 엄하늘 씨를 추천을 해줬고 저희 조 감독이 이제 한참 캐스팅할 때 이런 배우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영상을 보여줬는데 네. 세계 이런 사람이 살고 있었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좀 네. 그런 파장도 다르고 네. 사람이 주는 네. 그냥 와 보석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대사의 리듬을 가지고 있고, 네. 어떤 외모에서 풍기는 어떤 그런 에너지라든지 아우라든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역할이 그래서 커졌어요. 아, 네. 사실은 그 초반의 장례식에서 그냥 지나가는 캐릭터였는데 네. 그 배우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든 끝까지 이 친구랑 가야겠다. 이 그간에서 이 창욱이가 물론 김이사도 있지만 김이사와 창욱 말고 한 명 더 이 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촬영을 한 3개월 앞에 남겨두고 네. 시나리오를 수정을 했어요. 엄하늘 라인을 만들었어요. 배우 때문에 나온 그런 그렇죠. 캐릭터군요. 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연기를 해보면 대사를 못 외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 테이크하고 두 번째 테이크와 대사의 리듬도 다르고 대사의 어떤 단어의 네. 순서도 다르고 네. 그러니까 야생 동물 같은 그런 친구예요. 네. 아무리 메이크업을 해도 네. 쌩얼 같은 얼굴이고 네. 네. 피부가 그걸 다 먹는지 화장품을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네. 배우인 거예요. 네. 근데 그 본인이 만든 단편 영화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이제 장편을 처음 찍었는데 네. 너무너무 정말 색깔 있는 본인다운 또 작품들을 또 만들어내는데 네. 정말 놀라운 어떻게 보면 이 로비란 영화에서 네. 정말 숨겨진 아직 그 히든 카드 같은 네, 더 그런-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그 감독으로서의 하정우 감독님의 의사가 투영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영화의 마지막 쇼트가 심지어 네. 네, 호식이에요. 네,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외처럼 보일 수 있을 텐데 애초에 시작 자체가 이 감독인 하정우 씨의 뒷모습 뒤통수로 시작하는데 네, 네. 호식이 앞얼굴로 끝난단 말이에요. 네. 이런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요. 네. 이제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서 네. 말씀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이제 스마트 주차장, 네. 국책 사업으로서 네. 한 4조 원쯤 걸려 네. 있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 연구를 해왔고 제대로 된 그런 연구자이면서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네.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곡하가세를 하는 네.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의 능력 없는 또 다른 친구에게 밀리는 네. 그런 어떤 사람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구상한 그 아이디어는 뭔가요? 이 이야기 전체에서 예를 들면 골프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 네. 아니면 뭐 전기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두 어떤 비즈니스 드라마를 만들고 네. 싶다 이런 식으로요. 네. 일단 골프장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가 네. 첫 번째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골프장에 뭐 광활하고 굉장히 넓은 공간이지만 하지만 또 은밀한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 넓은 공간, 그 자연 속에
딱 캐디를 포함해서 딱 5명만 그 공간을 쓸 수 있고 네. 그 공간 안에 남겨져 있는 거죠. 네. 그걸 누리게 되는 거죠. 그 공간을. 그럼 그 4명이 그 골프를 치면서 한 5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할까? 2020년도에 처음으로 골프를 배우고 네. 이제 골프를 이제 라운딩을 하면서 네.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네. 제가 알던 사람이 골프장에서 골프째만 잡으면 변신을 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진짜 네. 그 사람이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골프 그런 라운딩에 가면 네. 꼭 모르는 사람도 같이 조인해서 치기도 하고 누가 또 데리고 와서 네. 근데 골프 라운딩에 뭐 항상 얘기를 할 때 오늘 누구가 오니까 알아두면 좋아. 뭐 혹은 뭐 하여튼 이런 되게 이상한 조합들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아 그래 이게 되게 코미디로 만들 수 있는 최적화된 이 환경과 네. 또 이 캐릭터가 변주가 가능하겠구나. 엄청나게 이면을 보여줄 수가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이 가능성, 이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을 때 표현할 때의 가능성이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더라고요.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골프장 배경으로 골프를 치면서 모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네. 라고 할 때 네. 어쩌면 가장 흔한 거일 수도 있지만은 뭔가 접대를 하고 로비를 하고 부탁을 하고 네. 뭔가 그러면은 누구는 거기서 갑이 되고 누구는 거기서 을이 되고 네. 또 거기서 오는 또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네. 또 그런 불편함 속에서 또 코미디적인 상황들이 많이 유발될 수가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럼 어떤 일을 여기다 또 이식을 할까 네. 했을 때 요즘에 최고의 이슈가 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뉴스를 찾아보고 뭐 그러다가 이 전기차가 요즘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요게 한 3년 전에는 뭐 지금도 뜨겁지만 엄청 핫했죠. 네. 네. 전기차에 관련된 거를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네. 해가지고 전기차가 그러면 지금 다음 기술은 무엇일까? 그럼 이건 충전인데 무선 충전이 되겠구나. 네. 그래서 찾아봤더니 실제로 스웨덴의 고틀란드 섬에 네. 이 전기차가 그 도로를 지나면 네. 자동으로 충전되는 그 구간이 있더라고요. 도로예요? 네, 도로예요. 스마트 도로 이런 네, 거예요? 네, 스마트 도로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이 이야기를 이식을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그것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랬을 때 이제 두 사람 이제 창욱과 광우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선 이제 갈등을 하고 네. 이거를 이제 경쟁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네. 이제 돌출형과 매립형에 매립형. 대해서 이제 네. 스마트 주차장에 관련된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여기에 이제 만들 투입을 것인가. 시킬까 네. 만들 것이냐 그랬을 때 이제 딱 네. 부딪히게 되는 이 창욱 팀과 광우 팀. 근데 그러면 너무나 또 이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 한 팀이 더 여기에 하나 더 껴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골프장 대표의 네. 그 라인이 들어가게 됐던 거죠. 박혜수 씨요. 네. 네. 시나리오를 이제 배우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과정이 어떻게 하면 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편의 영화를 완성하느냐에 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네. 느껴지고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애초에 이제 골프장이었다라고 네. 공간을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세 팀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두 로비가 동시에 우연히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서로 비교가 되는 것이 중요할 네. 것이고 네. 한쪽에서는 새로 데려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구워 삶아야 될, 네. 잘 보여야 될, 로비해야 될 그 상대를 위해서 굉장히 뛰어난 멋진 그런 프로 골퍼를 데리고 오는 거고 네. 한쪽에서는 이제 이 배우를 데리고 오는 네. 거였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양자가 비교가 되는 네. 건데요. 양 팀을 서로 오가는 이야기를 짤 때 네. 어떻게 이런 특징 같은 것들을 잡으셨어요? 근데 흔히들 이제 라운딩을 하고 캐스팅이 된 그 한 조가 짜여지는 경우가 네. 보통 프로 골퍼가 한 명이 끼거나 그 한 그래요? 팀에 네. 골프를 잘 치는 연예인이 끼거나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이제 그렇게 팀을 짜게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배우인 입장에서 그러한 네. 골프 라운딩에 나가면 네. 사실은 불편하죠. 그러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네. 어쨌든 저를 신기하게 보고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어떻게든 같이 사진을 찍고 네. 같이 하루 어쨌든 그 골프 치는 5시간을 같이 그 공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네. 말도 얘기도 많이 하게 되는 네. 또 경우도 있고 네.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제가 골프를 좀 치려고 그러면 동영상 찍고 있고 네. 네. 자꾸 매 홀마다 사진 찍자 그러고 네. 네.
네. 그랬을 때 이것을 제 3자가 지켜보면 네. 되게 웃긴 상황이잖아요. 네. 네. 한 사람은 속도 모르고 눈치 없이 계속 뭔가를 요구를 하는 거고 네. 그걸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불편해서 계속 피하려고 하는 거고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감정이 드러나는 게 빵 터지는 경우도 있는 거고 네. 그냥 백 들고 집에 가는 경우도 있는 거고 네. 그랬을 때 그 상황 자체가 어쨌든 긴장감이라는 것을 주기 때문에 네. 일단 이 셀렙이 들어왔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되겠다. 그게 긴장감을 네. 주는 데 있어서. 근데 반대로 프로골퍼의 설정은 네. 일단 일방적으로 최 실장이 프로골퍼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돼 있죠. 좋아하고 사랑하고 팬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이제 삐식삐식 밖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본심이 드러나는지 그런 상황들이 되게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근데 프로골퍼의 설정은 아마도 네.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같이 라운딩을 많이 하니까 네. 그렇겠네요. 실제로 배울 수도 있고요. 요즘 넷플릭스 어디서 봄? BTV에서 봄! 더 알뜰하게 보니까 BTV.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편의 영화를 구성할 때 당연히 이 영화는 골프장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중반부터 후반부는 다 골프장이고요. 네. 초반부는 상대적으로 바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세팅을 위해서 계속 실내에서 장면을 찍는다는 거죠. 네. 이런 측면에서 초반의 설정들은 이제 연습장도 그렇고 뭐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장면 아니면 첫 장면에서 아예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걸 실패하는 장면, 레스토랑 장면까지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대조되게 느껴지거든요. 네네. 이런 공간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독으로 잡으셨습니까? 일단 그 케이퍼 무비 형식으로 이 영화가 구조가 이제 전반부에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장례식에 설정을 넣은 것은 가장 엄숙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 같고 정말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한 공간에서 이 비즈니스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고 이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억지로 생각해서 실내에서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진 않았었어요. 그냥 장례식장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건 아마도 대부 원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대부 원의 어떤 결혼식 장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것이 어쩌면 이 장례식장 안에서 이러한 것이 세팅이 되고 이루어진다면 웃기죠. 재밌지 대부님 않을까. 이 대사를 한국에서 가장 잘하시는 분이니까. 네. 공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한국 사회에 관한 이 영화에서 이제 어떤 비판적인 시각도 당연히 물론 이제 코미디 장르로서 관객을 즐겁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부적절한 로비를 하는 장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게 술집 아니면 골프란 말이에요. 술집에서 한다면 뭐 이렇게 은밀하게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가능할 텐데 골프장은 기본적으로 탁 트인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은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해도 카트에서 뭐 이동하다가 두 사람만 남는다거나 이런 순간을 노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백주대낮에 스포츠를 하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한국적인 느낌 같은 게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어떤 부적절한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셨나요? 일단은 골프장에서 그러한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영화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잘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페어웨이를 단둘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 최 실장이랑 창욱이랑 그 카트를 안 타고 걸어가잖아요. 홀과 홀 사이를. 근데 보통 그렇게 얘기를 그런 타이밍에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둘만 남겨지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뭐 처음부터 끝까지 5시간 동안 그 어떤 뭔가를 부탁을 할 때 5시간 내내 하는 것보다 그런 아주 중요한 포인트 딱 잡아서 몇 마디 던지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떤 마음의 표시나 이런 것들은 다른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겠죠. 어떤 볼을 선물한다든지 아니면 그 볼을 선물한다는 것은 골프장에서 되게 상징적인 것인데 사실은 골프백을 선물하기도 하고 골프백 안에 현금 뭉치를 넣어서 선물하기도 하고 로비의 대상이 이제 차를 타고 오면 트렁크에 어떤 선물들을 실어주기도 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것도 벌건 대낮에 대놓고 어쩌면은 그러면 더 의심이 안 들 수도 있으니까. 촬영에 관한 것도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독으로서 어디까지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영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일단 배우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촬영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앙상블이 너무 중요할 테니까. 근데 영화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뒤에 한 2번 정도 예를 들어서 잘 쓰지 않는 이제 인물을 정가운데 두는 정면 클로즈업을 사용해서
어떤 순간을 두 번 묘사를 하세요. 네네. 이런 그 중요한 장면에서의 구도를 포함해서 네. 촬영 감독님과 어느 정도로까지 이야기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독으로서. 저랑 롤러코스터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같이 호흡을 맞춘 촬영 감독님이시고 네.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네. 서로의 아이디어나 의견에 굉장히 존중한다라는 것이에요. 네. 유난히 콘티 작업도 많이 했고 네. 또 현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했기 때문에 일단 준비한 콘티를 그렇게 고수하진 않았어요, 둘 다. 네. 뭐 거의 순서대로 이 작품을 찍어 나갔는데 네.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에 그늘집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모든 게 창욱의 시점샷으로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창욱이가 들어와서 앉아서 이제 인물들을 바라봤을 때 네. 창욱의 다 시점으로 이 인물들이 어떻게 그려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치닫게 되는지 감정이 올라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때 그늘집 촬영하면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그렇게 촬영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 그늘집 촬영은. 워낙 또 이제 서로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하고 다 아시겠네요. 세 번이나 같이. 그렇죠. 네. 네. 출연도 하고 주연도 한 이런 영화를 찍게 될 때 사실은 가장 현재까지 세 편 중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건 이제 코미디 영화를 찍으셨지 않습니까? 코미디 영화에 대한 본인의 뭐 사랑이라고 그럴까? 그다음에 네. 실제로 하정우 씨를 개인적으로 만나도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배우들도 다 그런 평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유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코미디에 관한 본인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애정이라고 그럴까요? 네.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 해나가시는 어떤 마음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냥 어렸을 때도 그렇게 세팅이 된 것 같아요. 남 웃기는 게 좋으시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네. 감독 겸 배우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찰리 채플린 형님의 모던 타임즈를 보고선 네. 어떻게 흑백 영화에 무성 영화에 어떻게 저렇게 웃길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저에겐 되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 진짜로 네. 찰리 채플린을 보시면서 네. 뭐 코엔 형제도 저에게는 또 제가 또 애정하는 또 선배님 중에 네. 한 분이시고 네. 우디 알렌도 우디 마찬가지고. 네. 근데 우디 알렌의 영화를 보면 우디 알렌이 직접 출연을 했을 때 네. 뭐 그렇게 코미디를 노리는 건 아닌 것 아니잖아요. 같아요. 네. 시침이 뚝 떼고 가만히 있잖아요. 네. 네. 어쩌면 연기도 덜 하시고. 네. 근데 너무 상황들이 웃기고 그 외 인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웃겨서. 네. 그러니까 저에게 저와 코드가 맞는 그러한 영화들인 것 같아요. 네. 코엔 형제 영화도 마찬가지고. 네. 그 다음에 전 쓰리 빌보드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네.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고 긴장감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웃긴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건 샘 라구엘 나올 때 웃기죠, 네. 엄청. 네. 네. 그 우디 해럴슨도 너무 웃겨요. 네, 그 그러네요. 편지 내용도 너무나 웃기고 우디 해럴슨 가족들하고 시간 보낼 때 중후반부에 나올 때도 그냥 너무 웃기잖아요. 네. 그 상황이 네. 비극적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 그러한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아마 저도 약간 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단면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뭐가 있으면 저 안에 분명히 또 어떤 것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관심과 그런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결국엔 그것이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 로비까지 이런 코미디 장르를 한 것도 아마 네. 그러한 영향이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로비라는 것은 이제 나쁜 방식이지만 네. 그 중에서는 이제 불법적인 방식을 사용하니까요. 근데 그런 불법적인 방식의 로비도 어쨌건 한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네. 이 장관의 마음을 네. 사든 실장의 마음을 사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다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네. 건데 배우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이고 네. 무엇보다도 관객의 마음을 사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관객들한테 로비할 수도 없고요. 네. 오랜 세월 정말 수많은 영화로 사랑을 받아오셨는데 마음을 산다는 거에 대해서 배우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예를 들면 비법이 있다거나 아니면 네. 진실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감춰둔 뭐가 있다거나 이런 게 있다거나. 그거는 모르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일단은 이기심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나 혼자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배우를 연기할 때. 네. 감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불순하게 뭔가 나의 뭔가를 드러내거나 네. 뭔가를 강요하거나 네. 감독이 가진 작가가 가진 그 테이스트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네. 보편적인 것도 아닌데 이것이 마냥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듯이
뭔가 이야기를 내놓는다면 네. 그것은 잘 될 확률이 거의 희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배우로서도 같이 함께하고 있는 이 배우들을 서로 배려하고 그렇겠네요. 눈을 봐주고 네. 귀를 열어서 들어줘야 되는데 네. 나의 잘남만 뽐내면 그거는 또 확률이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사랑받지 않을 확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냥 네. 어떤 배우를 다 떠나서 네. 그냥 사람을 봤을 때 그러한 사람이면은 서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런 네. 것처럼 작품도 어떤 한 인격체라고 봤을 때 그러한 교만과 자만이 들어간 작품은 외면받을 가능성이 아마 크지 않을까. 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그런 마음을 잘 돌아보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질문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랜 세월 특히 이제 저같이 하정우 씨 연기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사람 감사합니다. 입장에서 보면 뵐 때마다 이제 쫙 옛날부터 쫙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배우 스스로도 세상의 모든 직업처럼 오랜 세월 하다 보면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와 있나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 네. 한때는 막 되는 영화마다 다 수많은 관객들이 봐주는 그런 시기가 있을 수도 네. 있고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본인의 노력만큼 또 이게 뭐라 그럴까요? 사랑이 잘 오지 않는 게 느껴지는 네. 시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어떤 수많은 시기들이 있을 텐데 지금 배우로서 혹은 감독을 포함한 영화인으로서 네. 하정우 씨는 지금 어느 정도 어떤 맥락 속에 있는 것 같다고 스스로 판단하시나요? 어떤 인생의 운이 한 12년 만에 한 번씩 바뀌나요? 네? 네. 아 그런가요? 네. 어떤 다 흐름이 있고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네. 뭐 배우의 삶이든 네. 그냥 인간의 삶이든 네. 어떤 그런 주기대로 계속 돌고 도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뭐 막 흥했을 때 어떤 그런 시기가 있는 거고 네. 말씀하신 대로 막 노력을 했는데도 어떤 덜 이게 반응이 오는 또 시기가 있는 거고 네. 그런 것처럼 그냥 그 주기가 계속 돌고 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어떤 주기 같으세요? 글쎄요, 지금 제가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네. 한 데뷔를 했으니까 2바퀴가 돌았죠. 지금 3바퀴째를 지금 돌고 있는. 네, 정말 긴 세월이기도 하고 네. 영화에서는 심지어는 대사 중에서 그 대사가 모든 걸 규정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건 다 우연이라는 대사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 되게 좋아하는 대사고, 그것을 호식이입을 빌려서 네. 그 말을 표현을 하고 하고 싶었던 있죠. 거고. 네. 네. 어떻게 보면 다 우연이죠. 근데 그 우연이 사실 만들어지는 과정은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 우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살짝 본인의 마음을 담으셔서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앞으로 또 주셔서. 수많은 또 영화들을 촬영하시고 또 네. 감독도 하셔야 될 텐데 네. 저는 이제 감독 그 생활도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네. 이렇게 또 무엇보다 열심히 일해서 보석 같은 영화들을 계속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에서 언급되었던 이 영화들은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